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받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재산세 납부도 과세 기간 중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에 납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탈서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인구는 14,582명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열풍을 타고 속도를 높이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재건축 정비계획 4건 중 3건가량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탄핵 정국의 유탄을 맞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기는 시들하지만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은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주택, 토지,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도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억 3,223만 제곱미터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 2,608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강선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경기 동부권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경강선이 지나는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 모두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는 주거용이지만 주택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취득세가 일반 주택보다 중과세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아파트값 고공행진으로 주거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업계에서는 환영의 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이 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은 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챙겨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의 이 취득세를 주택과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실질과세주의에 어긋나다 해가지고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참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것까지 그 세금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오피스텔은 상업용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취득세 인하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서민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요즘 주상복합 아니면 나홀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주거용으로 지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더 나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실질주의 과세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취득세가 인하되느냐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현행법이 6월 1일 날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갑이 가지고 있느냐, 을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6월 1일 날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부동산 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보통 한 6월 한 3일 날이 잔금 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매도자의 요구에 의해서 5월 30일경 정도 잔금을 일찍 칩니다. 그러면은 그 소유자가 6월 1일 날 을로 매수자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5월 말일까지는 매도자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매수자가 명의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1년치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은 6월 1일부터 을이 납부한 일할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365일로 1년을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3개월이면 3개월 가지고 있는 대로 재산세 납부를 나누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법안 발의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더 맞는 형평성에 맞는 얘기죠. 6월 1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내가 1월부터 6개월까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걸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날만큼 일할 계산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안 발의가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취득록세가 현재 4%예요. 취득록세가.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합치게 되면 0.6%가 됩니다. 합계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가 4.6% 취득록이 상당히 높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사실은 발의 자체가 이제 6억 원 이하일 때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일 때 주택이랑 똑같이 1.1%로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를 좀 들자면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주택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취득세는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실질 과세주의와 형평성이 어긋나다가 현재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내가 왜 상가에 대한 걸 내야 되느냐. 나는 주택으로 쓰니까 이거 주택으로 쓸 거고 주택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주택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고 있는 모양새랑 맞게 주택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거주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법에 따른 실질적으로 거주용 오피스텔인데 주택법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과세를 그래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납세자의 의무를 좀 줄이고 지금 현재 지금 주택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일관성 있게 유지를 시키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가져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부가세 환급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취득록세 면제를 받거든요. 이제 작년까지 면제였는데 어떻게 됐죠? 이제는 200만 원 넘어가는 선에서 취득록세 4.6%에 그러니까 4%죠, 4%. 4%에 15%만 내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법이. 그래서 사실은 임대사업자를 거의 다 내시고 그걸 주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임차인이 들어가가지고 현재 법으로 또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3년 안에 나가가지고 월세 냈던 거 신고하게 되면 또 왕창 또 걸려가지고 막 부가세 환급받던 것도 다 내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불법을 좀 저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현실적으로 주거용이라서 1.2%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이 현실과 조금 더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이슈되는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직접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님 많이 대기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이제 서울 가양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가양 우성 아파트 32평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혹시 거기를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위에 네. 그 강서 자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32평을 매매를 해야 될지 앞으로 동향이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네, 지금 이 가양동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양동 우성 아파트 32평형 그리고 강서 자이 아파트 32평형 과연 어느 아파트가 더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옛날에 가양동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우리 살고 계신 그 가양대교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주택은 여기 둘 다 요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자이 아파트냐, 우성 아파트냐의 차이인데, 지금 네. 이제 가양대교를 지나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올림픽대로를 탈 수가 있죠. 길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발산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발산 같은 경우 지금 30평대, 지금 몇 평대 얘기하시는 거죠? 네, 32평이요. 32평대. 지금, 32평이면 30평대가 지금 여기가 8억 5천,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죠? 지금 네. 이쪽 자체가 전세비도 높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이 주변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 마곡지구 때문에 옛날 아파트도 올랐고 그리고 구축 아파트도 올랐고 신축은 거의 없어요. 이 지역에 잘 네네. 아시겠지만 여기 거주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네네. 이쪽 지역에 신축이 거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지금 한 5억 한 5천대 하나요? 네, 그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이 아파트가 한 6억 5천대, 그죠? 네, 6억. 이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이제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을 텐데, 그죠? 네. 네, 얼마나 하죠? 전세가 한 5억 정도, 5억에서 5억 넘어가요. 네, 한 네네. 7, 80% 정도 돼요. 전세 비율이. 우성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아파트는 한 4억 3천 정도.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그 우성 아파트가 왜냐하면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양동의 특성은 신축이 거의 없어요. 별로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옛날에 전철 앞쪽에 뭐 이제 그 해놓은 거 요런 앞쪽에 물건 빼놓고 신축이 거의 없는데 얘가 상당한 신축이고 또 마곡지구로 나가면 아파트가 3억대 하기 때문에 6억 5천대면은 둘 중에 하나를 사겠다 싶으면은 자이가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도 전세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마곡지구가 이제 그 2020년도까지 아직 입주가 다 안 된 상태라 아직 다 밀려오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네. 얘가 막 밀려올 때쯤 되면은 얘도 가격이 오름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혹시 그 앞에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거든요. 네, 강북 있어요. 사이가. 네. 예. 그런 거나 아니면 좀 특수학교가 또 옆에 생긴다고 하는데 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요. 특수학교? 네네. 좀 이제 장애인 특수학교라고 해야 되나? 가격이 옆에 떨어질까봐? 아마 이제 그런 거나, 예, 아니면 중고차 매매 단지가 아무래도 영향이 좀 더 크다고 해가지고. 매매단지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네, 전체적으로 팔리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니면 혹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그거 강서 자이 말고도 혹시 좀 추천해줄 만한. 지역은 아파트가 본인이 또- 보고 오셔야지 서울시 지도를 다 줄여가지고 어디를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 가양이나 염창동 근처. 네네네. 교육으로 가시자 그러면 가양동보다는 염창동 쪽이 조금 더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염창동 염창동이요? 중에서도 교육에 네. 연결된 곳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염창동 바깥쪽 말고 안쪽에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네. 신축 아파트는 별로 없거든요. 신축 네. 아파트는 대신에 교육하고 가격 대비 여러 가지가 저렴해서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쪽으로요? 네네.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이 가양동에 살고 계셔서 그 주변 지리를 잘 아실 텐데요. 우선 말씀해주신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전세가율이 더 높은 강서 자이 아파트를 추천해 주셨고, 자, 아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염창동 쪽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현장 방문 좀 해보시고 좀 더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예, 저 영리동에 있는 네. 상록 아파트 25평을
3억면 어떨까 하고요. 네, 투자용으로 지금 매수를 예, 예. 계획하시는 거지요. 마포구 염리동의 상록 아파트 25평형 과연 투자용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용이면 어떤 투자용이죠? 한 몇 년 후에 그걸 다시 팔려고 하는데요. 아, 그냥 차익만 보시는데 그 목적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게 97년도 정도나 98년도 정도에 이렇게 그 주변이 다 돼 있는 거라 그 주변에 재건축을 보기에도 한참 멀었고요. 그죠? 그리고 예. 재개발도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또 그러면은 투자용으로 보자 그러면 전세 비율도 높아야 되고 전철이 가깝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예. 요렇게 염리동 요렇게 상록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전철역 꽤 멀어요. 전철에 상당히 멀고 여기도 멀고. 별로 그렇게 A급 자리에 있진 않아요. 단지 그냥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뭐 중학교 뭐 이런 거 초등학교 이런 게 안에서 좀 되어져 있기는 하는데 아파트가 상당히 좀 97년도나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 몇 평이라 그러셨죠? 25평인데요. 25평인데 매매가 알고 계세요? 한 3억 8천 정도요? 3억 8천 정도. 그리고 전세가는요? 1억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1억 정도 차이. 전세 비율은 아주 낮은 편은 아닌데 높은 편도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단점이 뭐냐면 25평인데 이 주변이 대부분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이 주변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보통 우리 25평 그러면은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방 3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는 방이 2개예요. 그리고 화장실 하나. 그리고 채 근래 지어진 것들은 방 3개, 화장실 2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25평이 거의 그래요. 방 2개. 근데 얘보다 조금 밑으로 전철역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비슷한 가격대에 방은 3개, 화장실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쪽으로 나가셔야 되겠죠. 저쪽으로. 그 전철이 가까운 쪽으로 투자용이라 그러면 맞지 않다. 차라리 자금을 한 1억 더 들여서라도 아래쪽으로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공동 있는 데 있죠? 여기에도 한 가격을 조금만 더 주시면 투자할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얘는 이도 저도 아니다. 사실은. 근데 실거주 하시기에는 괜찮아요. 싸니까. 4억대가 없어요, 이 주변에. 3억 8천 4억대 아파트가 없어서 그냥 살기에는 괜찮다. 근데 투자용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이것은 자금적으로 밀림이 있어갖고 하는 수 없이 사는 집이지 내가 이 집을 사고자 하는 니즈, 꿈이 여기 숨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이제는 내가 보통 집 살 때 내가 여기서 몇 년 이사 갈 거야 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오래 살 거야 그러고 사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게 돼 있는데 전철도 멀지 뭐 여러 가지 방 개수도 안 맞지 여러 가지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맞지 않고 만약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기왕이면 뭐 아파트 투자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보셔야겠지만 전철역 가까운 데로 좀 필수적으로 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하시기 전에 이렇게 상담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용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눈에 띄었네요. 그보다는 조금 더 지하철역 가까운 곳으로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물건 찾아보시고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또 고민 있으세요? 네, 저 올해 중순에 네. 인천 청라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요. 네. 예, 지금 내년에 전매 끌리면 바로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 봐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네, 혹시 청라지구 어떤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계세요?
네, 인천 성남 한양수자인입니다. 네, 한양 수자인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계시고 내년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 바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실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양권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지금 84제곱미터고요. 네. 지금 해서 4억 1,200이에요. 아, 4억 1,200. 예.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은 좀 보셨어요? 일단 현재 있는 아파트 시세들. 주변에요. 네. 이게 분양가가 싸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데 비하면은. 그렇지. 예. 예. 거의 줄 돈은 다 준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이걸 내가 팔아야 되냐, 아니면 피 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 실거주 하실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저희 신랑이 지금 당교여서 계속 저희는 왔다 갔다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 했는데, 여기 아파트가 지금 호수 조망권에 지금 고층으로 됐어요. 맞아요. 아, 좋은 데 되셨구나. 네, 피는 조금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네. 좀 더 볼지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본인이 이제 지역을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청라지구입니다. 청라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청라지구. 네. 이 청라지구 안에서 제일 1등으로 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렇게 가운데 호수가 있는 곳 양옆을 인정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옆이 집값이 조금 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받으신 게 그러니까 33평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요 주변이 33평대가 없어요. 거의가. 40평대, 50평대거든요. 여기가. 네. 주변이. 그러니까 청라 전체로 봐서도 30평대랑 적은 평형대가 상당히 귀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희소가치 하나 이제 포인트 하나 잡고 가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물가 쪽이다라는 거에서 포인트 2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4억대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은 이게 입주가 언제죠? 2019년 2월이요. 2019년 2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청라지구 자체가 2만 가구 이상이 지금 들어서는 가운데 대형 평형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희소 가치는 있는 게 그냥 조금만 평형대가 올라가면 5억대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게 워낙에 아파트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30평대를 서비스 면적을 많이 만들어갖고 크게 지어놨어요. 여기가. 그래서 가격 대비 실속주의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지금 7호선 연장이에요. 7호선 연장. 앞으로 7호선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쪽에 청라지구에. 근데 아파트가 어쨌든 요 근처에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호선 연장이 됐을 때 7호선이 상당히 또 9호선 연장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9호선이나 7호선이 조금 더 먼 미래 한 2년 있다가 이건 18년도죠. 2018년도. 그리고 이쪽 주변에 또 이제 다른 개발, 2017년도, 18년도 다 개발 포인트는 조금씩 있어요. 길이 다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전철도 뚫리고. 그래서 아직은 뭐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약간 주의할 점은 이제 경기권이면서 사실상에 2019년도 2월인데, 요 근처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요 가까운 날에 10월달, 이럴 때에 입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픈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2,000세대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입주할 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양권이시잖아요. 그 분양권 자체는 또 비과세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네, 방송 자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얘기 자주 해드리거든요. 자, 분양권은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분위기 좀 타고 만약에 몇천 올라준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거면 2년을 더 등기치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한참 뒤에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2019년도 2월
둔기치고 그리고 2년이니까 아직 거기까지 보기엔 멀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희소가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입주할 때 신중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간은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희소가치가 있고 7호선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지켜볼 이 기간까지 좀 조언을 해드렸어요.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더 많고 떨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1년 정도까지 보유하시다가 그때 또 다시 한번 저희와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나도 고민상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느 안녕하세요. 지역 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 지금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네. 송인동에 있는 종로 센트레빌에 거주 중인데요. 네. 지금 주변에 자이 아파트가 내년부터 입주 시작하고,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좀 시세가 많이 올라서 네. 지금 매도를 하고, 예, 판매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도 되는지 네.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종로 숭인동의 종로 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좀 있으면 또 대형 아파트 입주 시기와 겹쳐서 이제 좀 매도를 해볼까 매도 시기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항상 명쾌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숭인동에 지금 거주하시는데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내년 2월에, 17년 2월에 딱 2년 시점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지금 거기 막 개선 사업 하고 있고 동네가 점점 막 깨끗해지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이 이제 막 찌그러진 계단 이런 거 막 깔끔하게 하고 사람들 오가는 길 그리고 막 위험하지 않은 길 만들기 녹지 깔기 막 이런 걸 하고 있고 그저께 끝났어요. 그게 사업이. 그래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있고 동네 자체가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옛날에는 봉제 공장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는데 그것 또한 지금 현재는 글로벌화 되게끔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지금 이제 그 협업 전시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제 공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재단을 대고 학생들한테 대고 그 학생들은 거기에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동네 자체가 그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동네가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동네 자체를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 지도상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요쪽 지역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시다. 창신역도 있고 센트레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철은 가까운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 투자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으로 뭐 지금 계속 발전은 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빠져 있는 거는 확실해요. 여기가 이제 뭐 특별하게 막 대단한 뭐 개발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본인 이제 살고 계시면서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가격 대비 저렴한 곳이다. 그냥 가격 대비 살기 그냥 고만고만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대변할 수 있는 주택들이 6호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뭐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길 건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주택들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얘까지 같이 치고 못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 집을 살 때 그냥 근거리라서 사긴 한다. 내가 종로를 출퇴근하니까 사긴 한다. 아니면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사긴 한다라지 이 주택에 대해서 막 꿈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역 특성상 대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갖고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 전세가 올라가면서 근래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을 텐데 많이 안 올라가는 관계상 이게 이제 차익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 아파트 가격을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저희 평수가 뭐 4억 6천에서 7천 사이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 평수라 그러면은 지금 갖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지도를 좀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 지역에 이 파크뷰자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더 깨끗해져요.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예전에 지저분했지만 지금은 이제 입주하게 되면 여기 동네가 좀 같이 이렇게 약간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개발 베이스가 있는 보문 2구역이 지금 이주를 내년에 시작해요. 내년에 보문 2구역이 그리고 또 구역 하나가 지금 재건축한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이 동네 집값이 올라요. 이주할 때. 그러니까 내년에 1월 달 지나야 되고요. 1월 2일부터인가 이주한대요, 지금. 관리처분 자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주 시작하고 재건축이 아직 남아있고 이 동네를 지금 깨끗하게 하려고 시 입장에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이주할 때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어쨌든 몇 천만 원은 올라요. 네. 네. 지금 이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내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 주변 이 보문단지 이 이주 수요가 나타날 때 집값의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그때를 한번 매도 타임으로 잡아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경전철 움직이는 거 아시죠? 지금 전화 끊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7월 개통되는 우이 경전철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지난 다음에 매도하셔야 되겠죠? 프리미엄 네. 얼른 챙기시고. 네, 우리 경전철 호재까지 꼭 챙기고 난 후에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꼭 TV 보시면서 아마 체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전화 상담으로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바로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가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분위기를 타면서 지금 타이밍이 왔는데 보통 이제 그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서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아무도 안 살 때 가격이 빠질 때 살 수 있는 타이밍인데 왜 그런지 세미나에 와서 들으시게 되면은 상당히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필요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세미나에 오셔서 들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신하선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매매나 전월세 거래뿐만 아니라 분양권 거래도 급감한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집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대표님, 왜 이렇게 분양권 거래가 감소가 됐는지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금리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전매 금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택을 누군가 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신데 한번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양권 상당히 가격대가 막 1, 2억씩 막 가격이 뜨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억대 웃돈 대체 어디로 갔냐 다 빠졌습니다. 지금 심리적이 빠지면서 뭐냐면 거래 감소가 됐다는 원인, 우리 이제 MC분께서 물어본 그 원인을 정리를 하자면 113 부동산 규제 대책 때문에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이 지금 혼란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 미국 금리 인상되면서 지금 또 한번 뚝 떨어지고 대출 규제 이미 했었죠. 규제 때문에 한번 또 차가운 바람이 꼈고 아주 중요한 거. 심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감소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럼 대출 규제는 작년에 113 대책은 엊그저께 국정은 현재 모습, 금리 인상 현재 모습 그러면서 모든 게 지금 쫙 동결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극성을 폈었냐면 불법 전매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뜨면 이제 전매하면 안 되는데 다 파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13 대책 전에 그랬었고요. 프리미엄이라 그러면 1억에서 2억 원까지 웃돈이 지금 붙었던 것이다. 보통 개포동 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랬던 지역이 어떻게 변했냐? 지금 이런 현대 재건축한 레미안 루체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를 재건축한 레미안 루체하임. 전매 제한 6개월, 10월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 청약 당시에는 제곱미터당, 평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3,700만 원, 4천만 원 시장으로 이제 되고 있는 시장에서 3,700만 원이어가지고 실제로 1, 2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곳인데 매도자는 지금 5천에서 7천만 받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요자들은 지금 무피 없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프리미엄이 붙었냐 안 붙었냐지 3,730만 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장이 3,730만 원, 4천만 원 시장에서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던 프리미엄이 거품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포인트를 보시고 개포주공 2단지 지금 재건축한 레미안 블레티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 또한 1억 원 안팎의 웃돈이 붙었던 곳인데 지금 제일 인기가 좋았던 99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2억 원까지 웃돈이 붙었지만 이런 현상이 지금 일고 있고요. 또 하나가 개포주공 3단지도 재건축을 DH 이름도 어려워요. DH 아너힐즈 이 아파트 이름 여러 가지죠. DH 아너힐즈 이런 이제 아파트도 억대 웃돈이 돌았지만 지금 거래가 아예 실종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 강남 상구 아파트 분양 건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제외한 거야. 입주권은 조합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 분양을 거래한 걸 보시게 되면 원래는 10월 달에 113 대책 오기 전에는 그래도 건수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줄면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거래가 줄면서 42%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도 한 60% 줄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50% 이상 거래가 줄은 거예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30% 줄었다. 10월 달 그래프가 상당히 11월 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줄었죠. 지금 거래량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보시면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유가 심리적인 게 상당히 강한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포인트 뭡니까? 프리미엄에서 떨어졌다, 원가에서 떨어진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투자하시는 타이밍이에요. 잘 보시고 잘 고르시면 좋은 물건 나왔을 때 지금 타이밍이에요. 대신에 지방,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 경기권,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원가에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강남 상구는 원가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프리미엄이 빠진 것이지 가격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투자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분명 수요 심리가 좀 감소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리해 본 대로 정말 프리미엄의 가격이 줄어든 것이지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잘 이용하시면 또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부분 지금 과연 내가 투자해도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가 하나하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저 동탄 신도시에 네, 영평동 부역 23블럭 네, 분양권을 받았는데, 청약됐는데, 예. 네. 예, 내년 3월 달에 이게 등기를 쳐야 되는데, 분양권을 매도를 해야 되는가, 네. 뭐 등기를 해야 되는가, 캡투자로 가야 되는가, 그, 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2억 5천이고요. 네. 분양가 2억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네. 동탄 신도시의 이 부영 23블럭 아파트를 분양을 예, 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네. 이제 등기해야 할 3월이 다가오면서 과연 이걸 계속 안고 가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예, 궁금하신 예, 것 예.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아고, 이걸 이제 등기 쳐야 되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동탄이 네, 네.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막 난린데, 네, 뭐 지금 SRT 개통하면서부터 더 좋죠, 여기가. 근데 우선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요, 이렇게 동탄에 이렇게 이기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동탄 네네. 이기 신도시에 자리를 잡고요. 지도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표시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자, 조금 줄여가지고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 조금만 더 줄일까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탄이 여기 있어요. 동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도시가 여기 있죠. 근데 이걸 한번 이제 요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신가를 지나서 분당을 지나가지고 판교로 해가지고 양재 헌릉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서울, 여기가 양재동 서울 쪽이라서 서울 쪽으로 나가냐, 들어가냐, 그리고 여기에서 전철에서 뭐냐, 가깝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 근처, 이 도로에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서 집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 같은데 여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는 전철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에서 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도를 다시 한번 켜서 이제 동탄 신도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동탄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를 가시나 항상 시범 아파트라는 것은 잘 짓게 돼 있어요. 시범 아파트는. 동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제 전철 근처에 시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근처에.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30평대가 평당 1,700, 800만 원까지 가요. 5억대 이상 넘어가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전철이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주변이 보통 한 4억에서 4억 2, 3천 하는데, 분양권은 얼마에 받으셨다고요? 분양권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청약을 했습니다. 분양권. 그게 분양권이에요. 그게 얼마죠? 2억 8,200년. 얼마요? 2억 8,200. 아,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텐데요. 여기 지금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분양권 매도 타입을 해야 되는가, 네네. 2017년 3월 달에 등기 이전을 쳐야 되는가. 지금 현재 동네에서 얼마씩 얘기해줘요? 지금 뭐, 피가 한 2천, 3천 정도 되었는데. 얼마죠, 매매가가? 전체? 매매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분양가가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인데 2천, 3천 붙었다고요? 예, 예. 참고로 26평입니다. 아, 작은 거? 예, 예. 아, 조그만 거, 예. 2억 8천짜리가 지금 2, 3천 붙어 있다. 네, 예. 지금 평수가 작은 거를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프리미엄이 어쨌든 2, 3천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탄의 어떤 그 개발 베이스를 보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거주하시는 거 아니죠? 예, 예. 투자로
이제 지금 캡 투자를 하느냐. 아, 갭 투자로 지금 예. 들어가신 거다. 그러면 예. 어차피 신축은 한 5년까지는 어느 지역을 가든 한 5년까지는 신축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파트를. 근데 동탄이 아직도 이제 주택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뭐 SRT라든가 아니면 KTX 그리고 이제 GTX까지 가면은 상당히 좋겠지만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그거까지 연결해가지고 교통이 뚫려가지고 쭉 저 위에까지 시간을 빠르게 올 수 있는 그 시국 때문에 이 중심부가 지금 1,800만 원대. 그러니까 이거 개인 소견이에요. 제 개인 소견. 네.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1,800만 원대까지 가는데 사실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평택지구가 개발되면서 수요자가 이 업무지구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편에서 동탄이 그나마 강남 접근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가격대가 오르는 모양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강남이랑 거리가 가깝냐 뭐냐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동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기가 이제 남양주거든요. 남양주. 여기가 중심부죠. 여기가 4억이면은 30평대 아파트를 사요. 근데 강남 나오는 거 20분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한참 밑에 있는 동탄이 여기 오는 거 지금 SRT가 7,500원이에요. 가는 게. 오는 거 7,500원. 한 달에 20일로 따지면 30만 원을 왔다 갔다 출퇴근 비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한 것만 지금 자꾸 띄우고 있는데 1,800만 원까지 가는 거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2억 8천 정도에 갖고 와갖고 몇 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불안합니다. 한동안은 떨어질 일이 없는 게 이런 어떤 개발 베이스들이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떨어지진 않을 건데 저는 만약에 차익을 본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중심부로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안전하게. 네. 시장자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분양권의 아파트, 분명 이 주변에 아직 개발건이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어서 이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위험한 이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신다면 매도를 하시고 좀 중심권으로 가까이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든지 고민 더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이 지금 이제 본인의 시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양은 한 1,300대, 그러니까 2억대 지금 그 3억대, 그러니까 2억 8천이면 저렴하게 받은 거거든요. 그 2, 3천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떴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역에다가 아마 전화만 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가셔가지고 좀 더 살펴보시면 프리미엄은 좀 더 떴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심부가 1,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전철역 가까운데 시범 아파트가 1,700, 1,800이기 때문에 매매가 지금 1,200 되면은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가서 직접 더 알아보시고 만약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내가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등기 치고 2년을 가져가야 돼요. 다른 주택이 없다고 비과세 되는 입장에서 분양권이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요즘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이 동탄 이신도시의 아파트, 이 피가 한 2, 3천 붙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붙어 있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이 가격도 상담해 보시고 또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느 지역 고민 좀 있으세요? 제가 안양시 간양 1동이 동편마을 3단지 휴먼시 아파트 29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강교에 아이파크 39평 호수 조망 나오지 않는 곳에도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느 곳을 먼저 매도하고 언제쯤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안양 관양 1동의 동편 마을 3단지 휴먼시 아파트 29평을 네.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거주는 아니고요. 네. 잠시 지금 거기는 반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그럼 보유하고 계시고 또 네. 수원시 강교의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이제 획득하셨네요. 둘 중에 네. 어떤 걸 먼저 매도하고 매도 타임이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전문가님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두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아. 근데 그럼- 이제 입주는 아이파크가 2018년 10월이에요. 예. 아, 아이파크가? 그리고 네네. 지금 안양? 관양동. 네. 예, 그거는. 네네. 아, 그거는 저희가 12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쭉 갖고 오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거주하고 계시구나. 거주를 했다가 지금 저희가 살짝 지금 좀 외부로 지금 전세를 나와 있고요. 그쪽은 지금 반전세를 놓고 나왔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 어차피 근데 지금 안양 거 받을 때 얼마였어요? 그거는 성당 천이 조금 안 돼서, 조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예. 몇 억 이상 올랐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뭘 파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안양 걸 파셔야 돼요. 네, 맞아요. 등기가 네, 이제 네. 등기가 들어가면 이제 그거를 정리를 그렇죠. 몇 년 안에는 해야 돼서 네. 네. 네, 시기를 이제 그 옆에 가천이 들어와요, 보금자리가. 네네네. 그래서 언제쯤 해야 될지, 그리고 둘 중에 선택을 하자고 하면 어디를 정리를 해야 될지 좀 너무 헷갈려서. 네네. 간교가 더 좋아요. 좋은데 그래요? 안양 거 파는 순서도 맞고 간교로 들어가시는 거 괜찮거든요. 그냥.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매도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주 세대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 강남에서. 네. 지금 그 이주 세대가 이주할 때 매도하시는 게 뭐 좋을 것도 같은데 지금 네. 이제 그 광교가 18년도라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때 되면은 18년도에 이제 경기권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약간 좀 매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제 분위기 탈 때 막 이주 세대 때문에 분위기 탈 때 팔아갖고 전세로 좀 앉아 있다가 그리고 네네. 이제 그 광교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주 세대가 나오는 연도는 어느? 내년 되죠, 내년에? 네. 아직 움직이지 않은 12,000세대가 움직이면 과천은 네네. 인기가 많거든요, 그쪽이. 네네. 예, 그래서 네. 그쪽까지 막 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광교 들어가기 전에 네네. 지금 일단은 내년까지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는. 네네. 그래서 내년 지금 막 초에 움직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요? 네네. 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가천 지식 정보타운이 네네. 들어서는 데가 좀 가까워요, 동편마을이. 네네네네. 근데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집값 상승의 여력은 없나요? 개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거꾸로. 그렇구나. 네네네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네. 네, 우선 이 매도 순서는 이 관양동에 있는 이 동편마을 아파트 먼저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광교로 이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네. 하지만 내년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고 그때 상황을 보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쯤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공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중공업 지역 내에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대표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중공업지에 대한 오피스텔은 이제 왜 이분이 물어보시냐면 중공업지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이제 오피스텔 사면 안 된다는데 근데 중공업지 오피스텔을 사셔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차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생겨갖고 지금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중심상업지 오피스텔하고 중공업지 오피스텔은 상당히 다른데 중공업지라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문래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 많이 낙후돼 있어서 수요자의 레벨, 그러니까 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레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면 기회비용을 많이 잃어버리는 게 마곡지구 지금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천에 60만 원, 7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500에 40만 원, 50만 원 받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요자에 비해 갖고 너무 일찍 들어가서 그래요. 한 5년 있다 들어가도 될 거를 너무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중공업지 중에서도 양평이라든가 아니면 성수동 같은 데는 1등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은 지역.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월급을 400~5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주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로 디지털 단지가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그 구로 디지털 단지가 세금 정책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은 수요자의 레벨이 높은 곳, 영순위 같은데, 성수동 같은데 투자하시는 거 되게 찬성입니다. 네, 중공업 지역 내에서도 이 수요자의 수준이 높은 지역, 예를 들면 성수동 같은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저희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부동산 투자 알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